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문자 하나 읽어드리고 갈게요. 6767님, 진행자의 표현 중에 소상공인들의 아우성 이 단어가 좀 속상하셨나 봐요. 아우성 이게 그런 단어는 아닌데 저도 사실 자영업자의 딸입니다. 아우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힘드실까 공감하는 표현이었는데 속상하셨으면 다른 단어를 좀 더 골라볼게요. 그리고 아리마님, 계층이라니 씁쓸합니다. 대학생 아들이 있는데 걱정이에요. 상상님, 빙고는 창피한 게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 60평짜리에 살면 뭐하나요? 90%가 대출인데 저희 집도 거실까지는 은행 겁니다. 이러니 중산층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별하나 나무네 그루님, 재택근무여도 애들이 5분에 한 번씩 불러대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결국 포기하게 됐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 아들도 집에 혼자 있는데요. 좋은 세상님, 자영업자들이 연합해서 조합 이루고 연금과 보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정부에서 하는 노란우산 공제라는 사업이 있고요. 그 작은 가게의 경우에는 4대 보험을 좀 도와드리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 나와 계신데요. 오늘 세금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예, 그럴 겁니다. 이게 세금 중에 개구쟁이 내 동생만큼 별명이 많은 세금이 있어요. 바로 종합부동산세. 아, 그렇죠. 별명이 참 많죠. 그렇죠. 종부세는.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예, 맞습니다. 이름은 종합부동산세인데 누구는 폭탄이라고 하고 누구는 콩알탄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종부세 얘기 어떤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예, 제가 이번에는 그 3월 6일자 그 중앙일보 기사를 한번 좀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목을 보면은 1주택자도 못 견디는 종부세 1년 새 분납자 4배 늘었다라는 기사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종부세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금액이 좀 크면 할부로 낼 수가 있습니다. 분납 신청을 하시면 내실 수가 있는데 1년 사이에 이걸 종부세를 할부로 내려고 하는 사람이 4배 늘었다 이런 예,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가상의 기사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서울 강북구에 사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 씨가 그 작년 소득세를 300만 원 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만약에 썼다면은 만약에 진행자님이 데스크예요. 네. 제가 쓴 기사를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요거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 씨가 작년에 소득세를 300만 원 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 씨에게 300만 원 이게 좀 가혹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예. 아니 300만 원은 소득세 뭐 다 내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쓰면은 잘 결정적으로 모르겠어요. 잘못 쓴 기사예요. 왜냐면은 네. 중소기업에 다닌다라는 정보만 말하고 도대체 이 근로자의 연봉이 얼마인지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이사님이나 그렇죠. 상무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대기업에 네. 다녀도 뭐 신입 직원보다 뭐 중소기업에 다니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시는 분도 있을 그렇죠. 테니까. 강소기업일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은 뭐 이렇게 완전한 기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연봉이 얼마인 그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소득세가 300만 원이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정확한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요 기사를 보면은 그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그 서울 강남구에 사는 어떤 분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사는데 종부세가 300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어디에도 이 아파트 가격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 집값이 얼마인지는 안 가르쳐 주는 그런 기사군요. 예, 맞습니다. 그 왜 안 가르쳐 주죠? 이거는 비밀인가요? 아, 글쎄요. 뭐 이거 왜 안 가르쳐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마도 뭐 짐작컨대 그 면적이 이렇게 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씩이나 내는 것은 좀 가혹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 종부세가 300만 원 나오려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가액이 되어야 되냐라고 보니까 한 21억 원 정도 아파트라면은 한 종부세가 한 300만 원 정도 나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21억 원이요? 예, 한 20억 원이 조금 넘으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제가 썼던 가상의 기사, 그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 씨가 그 소득세를 300만 원 내는 분의 연봉을 따지면은 제가 또 계산해 보니까 한 7천만 원이 조금 넘으면 한 300만 원 정도를 내요. 7천만 원 연봉이 7천만 원 넘는 분이면 예.
약간 상황이 푸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예, 들긴 하는데 그렇죠. 뭐 느낀 사람 따라 다를 예, 수는 느낀 사람에 따라 있겠습니다만. 다르죠. 근데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뭐 7천만 원 뭐 그렇게 아주 뭐 많이 뭐 고소득자는 아니고 뭐 그런 대로 그냥 뭐 살만한 사람 정도인 것 같은데, 근데 7천만 원인데도 300만 원의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은 뭐 감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좀 세금 많이 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나눠 보면은 내 연봉 대비 세금을 얼마 내나 한번 나눠 보면은 한 4% 정도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좀 적게 느껴지지 않나요? 300만 원 낸다 그러면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내 연봉에 한 세금을 4% 낸다라고 생각하면 또 조금 적게 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를 가질 수도 있겠죠. 표현의 방식에 따라서 물이 반밖에 안 예, 남았다 맞습니다. 하고 반이나 남았다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긴 한데 그래요. 뭐 세금 내는 게 달가운 사람이 물론이죠.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이게 의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고 있는 거고 정률로 세율의 구간에 따라서 다 같이 공평하게 내는 건데 그러면 그 아파트 면적이나 종부세를 정확하게 예. 기재하고 작성된 기사는 없습니까? 그런 기사들도 뭐 많이 있죠. 그런데 뭐 어떤 기사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통해서, 물론 기자마다 언론사마다 어떤 언론사는 종부세가 굉장히 과하다 또는 어떤 언론은 종부세가 그렇게 과하지 않다라는 그 여러 가지 의견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이미지를 과도하게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뭐 300만 원 낸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좁은 집인데도 종부세를 300만 원 낸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내는 것 같긴 하지만 또 한 20억이 넘는 아파트에서 종부세를 300만 원 낸다라고 말하면 또 조금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실 84제곱미터라는 집이 요즘 고시원 한 칸짜리 방 원룸에 사는 그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이게 결코 좁은 집은 아니거든요. 84제곱미터는 보통 그 예를 들어서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 평수 국민주택형 한 기준으로 따지면 34평형 아파트가 그렇죠. 이 84제곱미터인 거고요. 그러니까 뭐 방 3개, 뭐 화장실 2개 정도 있는 아파트인 건 맞고요. 근데 가액 대비 내는 세금을 따지면은 재산세까지 합쳐서 한 0.5%가 안 돼요. 그러니까 21억 대비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가 한 0.5%인데 참고로 뉴욕 같은 데서 그 주택에 대한 실효세율은 한 1.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에서는 자기 주택의 실효세율이 1.7%로 네. 세금을 내는데 21억 종부세와 재산세까지 다 포함해도 내는 실효세율은 한 0.5% 미만이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또 이렇게 보면은 기분적으로도 금액이 좀 작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죠. 네, 실효세율이라는 거는 그 명목상의 세율 말고요. 실질적으로 찻대고 포대고 정말로 내는 세금의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0.5% 미만이다라고 지금 전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21억으로 추정되는 이 아파트에 산 사람이 해당 기사에 들어있는 이분이 7천만 원 연봉을 받는 사람 근로소득자가 내는 소득세하고 비슷하게 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근로소득자는 현금은 바로바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현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건데, 근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비싼 아파트에 살아도 현금은 없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반론이 가능하죠. 반론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이 기사에서도 굉장히 잘 다뤘고요. 그 반론은 굉장히 합리적인 반론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득에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소득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없이 소득이 같으면은 같은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그렇죠? 있든 담세 능력이 떨어졌든 뭐 집에 환자가 있든 아니면 큰 맞습니다. 사고를 당했든 무조건 똑같이 내는데 종부세는 여러 가지 깎아주는 제도가 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경우도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좀 불합리할 수도 있는 게 똑같이 7천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어떤 사람 빚이 많은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 빚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7천만 원 벌어도 굉장히 이게 사생활이 쪼들린다고 생각할 수 팍팍하잖아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양은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다음에 한번 다시 모셔서 예.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관련한 내용들 다음에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 마련하고요. 오늘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